자, 오늘 여러 가지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서 오늘 풀어봅니다. 지난 시간에 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제일 먼저는 사다리꼴 이렇게 네 가지 내서 한번 들어볼게요. 사다리꼴은 어떤 걸 사다리꼴이라고 그러지? 사다리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사다리꼴이고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한 쌍만 대변이 평행하다는 얘기야.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거를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사다리꼴을 좀 생각해 줘야 될까? 근면 사다리꼴. 근면 사다리꼴은 뭐를 근면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한 쌍이 평행한 거 마찬가지겠지? 한 쌍이 평행하면서 and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이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입니다. 이 길이가 서로 같다. 물론 여기는 평행해야 되겠지. 근데 얘하고 말이야. 평행선을 쫙 이렇게 그어볼게.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볼게요. 그럼 평행사변형이 되어버리지. 그럼 얘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죠? 같아야 되겠지. 그럼 얘하고 같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등변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평행선인 거니까 이 각은 얘하고 동일하게 될 거야. 그래서 등근사다리꼴은 이 각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지. 게다가 이렇게 대각선을 한번 그어보고 이렇게 대각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 대각선을 그었을 때 흰색 삼각형, 여기 흰색 삼각형 이렇게 보여? 맞아? 그럼 이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흰 두 개의 삼각형은 어떤 관계일까? 이건 공통변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밑각의 크기가 같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 길이도 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 되는 거지. 그 말은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문제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등분사다리꼴 첫 번째 성질이 뭐라고? 밑각 크기 같다. 두 번째는 대각선 길이 같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자면, 얘들아, 얘가 내가 A각이라고 잡았어. 그럼 여기도 A각이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런데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각을 선생님이 B각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B각. 여기 B각. 알겠어? 여기도 이렇게 B각 되겠지? B각.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삼각형 관계는 얘네 둘이 평행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요만큼 각을 내가 시각이라고 하면 여기도 시각 될 거고, 여기가 시각이면 여기 시각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같을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표현할까? 밑각의 크기도 같아. 밑각의 크기도 같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어요? 왜 또 이 얘기를 하냐? 뜻과 성질은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직사각형의 뜻은 뭐라고 배웠지 우리? 직사각형은 내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개의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지. 사각형을 보니까 각이 몇 개 있어요? 네 개. 근데 각 하나가 A각이라면 4A가 360이 된다는 거니까 각 하나만은 이렇게 90도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직사각형도 한번 성질들을 관찰해 보면 여기 직각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여기 봐봐. 얘네 둘의 합이 몇 도? 180이잖아. 얘네 둘의 합이 180이 된다는 건 뭘 수정하고 그랬지? 동의각이 돼서 90이 될 수밖에 없으니 얘네 둘은 평행하다는 성질을 숨겼다고 그랬었지. 맞아요? 그럼 여기의 각도 지금 18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장선 그어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A와 B의 합이 180이야? 그럼 여기가 A일 수밖에 없고 말이야. 그럼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 얘도 평행하다는 얘기가 결론은 뭐냐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입니다. 알겠어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은 뭐예요? 평행사변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 두 쌍이 서로 각각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했거든. 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겠어? 그렇지. 평행 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직사각형에 고유의 성질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성질 외에 또 다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뭐였지?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잖아. 얘도 대변의 길이가 같단 말이야. 맞아요? 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 한다고 그랬잖아. 얘도 2등분 한다는 거야. 대각의 크기가 서로 어때? 같단 말이지. 모든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과연 고유의 성질이 뭐였냐면 다른 점. 바로 이게 첫 번째인 거야. 각 하나가 몇 도? 90도. 이게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 거기에 두 번째 고유의 성질이 뭐냐? 여기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봤어.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봤단 말이야. 분명히 평행사변인 거니까 서로 다른 대각선이 2등분 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정확히 어떤 관계야 돼? 합동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 알겠어요? 그럼 자, 여기서부터 집중해야 돼. 어떤 평행사변형이라는 의미가 있어. 여기 봐. 평행사변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얘를 살짝 변형을 통해서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마술을 부리고 싶은 거야.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다? 직사각형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야. 어떤 짓을 하면 될까? 한 내각을 90도로 만들어버리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지. 왜? 평행사변형이었던 걸 90 만들면
얘도 90이 될 테고 얘도 90이 될 테고. 이해됐어요? 평행사변형 성질은 이웃하는 각의 크기가 합이 180이 된다고 했고 대각이 이렇게 같다고 했습니다. 또는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어. 대각선의 길이를 뭐 어떻게 해버리면 같게 만들어 버리면 직사각형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꼭 봐야 될 건 형사가 직사로 바꾸자. 그러면 뭐 해야 된다? 한 내각을 90도로 만들거나 아니면 대각선 길이를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면 직사각형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마름모. 현우야, 마름모의 뜻은 뭐니?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야.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그냥 마름모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마름모라는 얘는 평행 사변형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왜 그러지?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잖아.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게 누구의 성질이었어? 평행 사변형의 성질이었단 말이야. 그러니 마름모도 기본적으로 평행 사변형의 성질을 뭐한다? 갖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고유의 성질은 뭐가 있을까? 고유의 성질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그 고유의 성질이 첫 번째가 뭐야? 내변의 길이가 같아져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형사가 있는데 마름모로 바꾸고 싶어. 그럼 첫 번째 뭘 만드는 건데? 두 변의 이웃하는 변의 길이를 같게 만들어 버리면 마름모가 되어버린다는 거야. 알겠어요? 두 번째는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마름모. 이런 마름모가 있어. 이거 네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다는 거야. 그러면 평행 사변형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평행하다는 성질도 가지고 있겠지. 맞아요? 심지어 대각선도 서로 다른 걸 2등분한다는 거. 이거 2등분하고 이거 2등분하고 이거 2등분하고 이거 2등분.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요 삼각 한번 보자. 이 보라색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될까? 이등변이죠. 그럼 이 각의 크기가 같을 테니까 이 각이 같겠지. 그런데 심지어 이 각을 무슨 각이라고 한다고? 꼭지각. 맞아? 꼭지각에서 지금 선을 내렸는데 얘가 2등분 됐어. 그럼 무슨 2등분 돼야 돼 정확히? 수직이 2등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름모의 고유 성질은 두 대각선이 2등분 되는 건 2등분 되는데 수직으로 2등분 된다는 거야. 이게 마름모의 고유 성질입니다. 그러니 어떤 평행 사변형이 있다. 마름모로 얘를 좀 바꾸고 싶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같게 만들거나 아니면 대각선이 수직이 되게 만들어버려. 알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사각형. 현준아, 정사각형의 뜻은 뭐니? 얘네 두 이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각의 크기와 크기가 같고 내 변의 길이도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얘들아, 얘도 기본적으로 누구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정사각형만의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정사각형 뭐도 돼? 직사각형도 되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누구의 성질을 가지고 있겠어? 직사각형의 성질과 아름모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그림으로 딱 표현을 해주면 좋겠어요. 여기 어떤 사각형이 있어. 잘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 사각형이라는 건 어떤 조건만 만족시키면 사각형이 될 수 있어? 뭐라고? 아니 사각형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각이 4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이 4개의 변만 있으면 사각형 되는 거 아니야. 이 사각형이라는 조건은 어떤 모양이든 각 4개만 있으면 돼. 이거 사각형이지. 하나, 둘, 셋, 4개. 변도 4개 있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이 사각형에는 무수히 많은 사각형들이 존재할 거라고.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한 쌍을 평행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한 쌍을 평행하게 했어. 그럼 뭐가 되겠니? 사다리꼴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사다리꼴은 그럼 어떤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무수히 많은 사각형들 중에서 한 쌍만 평행하게 만들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 사다리꼴 안에는 특수하게 어떤 것도 있다고? 등변 사다리꼴도 존재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조건을 준 거야. 다른 한 쌍도 평행하래. 그럼 뭐가 돼? 한 쌍은 이미 평행했어. 근데 다른 한 쌍도 평행하게 하는데 그럼 무슨 도형이 되는 거냐고? 평행사변형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포함관계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큰 원이 있어. 이렇게 큰 원 안에는 사각형들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바깥에는 사각형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만 사각형이 있는 거야.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근데 이 사각형들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한 쌍이 평행하다는 것만 만족시키면 얘는 사다리꼴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은 다 뭐야? 사다리꼴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사다리꼴은 뭐만 만족하면 된다고? 한 쌍만 평행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사다리꼴이 아닌 사각형이 되는 거잖아.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사다리꼴 안 중에서 다른 조건을 또 주는 거야. 나머지 한 쌍도 평행하게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그럼 이 안에는 뭐만 들어올 수 있어? 평행사변형만 들어올 수 있어. 평행사변형은 뭔데? 각 대변이 서로 평행하는 조건이 만족시켜야 된다. 맞아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지? 사다리꼴이긴 사다리꼴인데 평행사변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쌍만 평행한 거 들어간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직사각형이라는 건 누구의 성질을 다 갖는다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갖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평행사변형 안에는 직사각형도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 이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주려면 직사각형을 만들어주면 무슨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고 그랬지? 한 내각을 90도로 만들어버리거나, 알겠어요? 또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두 번째는 대각선 길이를 같게 해버리면 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자, 두 번째는 마름모라고 그랬잖아. 마름모는 누구의 성질을 갖는다고?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갖으니까 평행사변형 안에 마름모가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마름모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안에. 마름모. 그러면 평행사변형을 자 마름모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하면 된다? 이웃 하는 길이가 서로 같게 하면 마름모로 바뀌겠죠. 평행사변형. 이해됐어요? 두 번째는 대각선이 수직 2등분 되면 그 말은 뭐가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정사각형도 누구의 성질을 갖는다고?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갖는데 맞아요? 그 고유의 성질이 마름모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정사각형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뭐야?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평행사변형 안에 정사각형이 있을 텐데 그 정사각형은 직사각형도 될 수 있고 마름모도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겹치는 부분 있지? 이해됐어요? 여기가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이렇게 봤으면 자 조금 더 응용해 두 가지. 일단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과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바뀌게 하는 과정은 알겠지.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으로 바뀌게 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돼. 마름모가 되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직사각형이라는 성질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 그럼 뭐만 성립하면 되는 거야? 마름모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직사각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직사각형의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거나 됐어요? 대각선이 수직이다 라는 성질을 줘버리면 정사각형이 되겠지. 그럼 마름모가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름모가 직사각형이 되려면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해야 돼? 마름모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거잖아. 그럼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면 마름모가 직사각형이 될 수는 없지.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 마름모 성질에다가 플러스 누구의 성질을 집어넣으면 돼? 직사각형. 직사각형 성질은 뭔데? 한 외곽의 크기를 90도로 만들고 하는 대각선의 길이를 서로 같게 만들면 된다는 거. 알겠어요? 이게 첫 번째 거고 이 그림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얘들아 결국은 자 봐봐 사다리꼴은 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직사각형은 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럼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원들을 내가 표현했잖아. 큰 원이 있고 작은 원들이 있잖아. 그럼 자 봐봐 여기서 이런 거를 잘 보고 작은 원이면 큰 원이다. 이거 다 참 맞는 말이야. 아니, 내가 여기 말하는 원이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의 원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작은 원 뭐 있어? 이거 가장 작은 원인 거지.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정사각형이면 마름모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정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정사각형이면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정사각형이면 사각형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큰 원이면 작은 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사각형이면 사다리꼴인 거야?
아니어도 있다고 삼각형이. 자, 사다리꼴이면 평행사변형인 거야?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 포함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느냐? 오늘 중요한 거 정말 많이 얘기했어. 자, 그러면 이런 거 한 가지 또 중요한 걸 얘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사각형. 어떤 사각형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각형. 사다리꼴. 여기서는 등변 사다리꼴 제외예요. 그 다음 평타. 얘들아, 여기서 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이렇게 뒀다는 거는 이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겠어? 사다리꼴이 아닌 사각형을 얘기하는 거야. 그 어떤 사각형이라 하더라도 사다리꼴,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각형들, 거기에 심지어 사다리꼴과 평행사변형인 경우에는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 자,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렸더니 뭐 할 거냐면 중점들을 연결할 거야.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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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중점들끼리 연결을 했을 때 이 만들어지는 주황색 도형은 무슨 도형입니까? 이런. 그냥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으라는 얘기지. 자, 우리 뭘 배웠었지? 이 다음에 배운 게 바로 닮음이었잖아. 닮음.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 한번 이렇게 그어볼게. 대각선 그었어? 그러면 이 노란 큰 삼각형, 작은 노란 삼각형은 얘네들이 존재하지. 맞지? 근데 중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길이의 그 정신 차려라. 요 길이를 내가 1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길이도 1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이 길이가 1이라면 이 전체 길이는 2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길이는 1대2야. 맞아? 그런데 심지어 여기도 1이고 여기도 2가 된다는 거야. 이 길이가 1, 1로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야. 길이 B가. 얘도 중점인 거니까 얘가 1이라면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니? 근데 이게 각이 뭐야? 그 사이각인 거잖아.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SAS 닮음.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닮음은 모양만 같은 거라고 그랬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결국 이 밑변의 길이와 얘도 1대2 닮음이 돼야 된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이만큼 길이를 2A라고 잡았어. 그럼 여기는 뭐가 돼? A가 돼버리겠지. 이해됐니? 요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요게 중점인 거니까 1대2, 얘도 1대2, 여기 사이가 똑같잖아. 맞아? 근데 얘가 2A인 거니까 얘가 뭐가 돼? A가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이 주황색 사각형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어때? 같죠?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 같은 원리인 거지. 1대2, 1대2 사이가 같단 말이야. 그럼 이 길이가 2B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B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요 삼각형에서도 얘가 2B인 거니까 얘가 B가 되겠지.
대변의 길이랑 서로 같단 말이야.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평행사변입니다. 사각형, 어떤 사각형이든 중점 연결 네 군데 연결을 한다. 뭐 심지어 그림을 좀 잘 그려봐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 사각형이지 중점 연결, 여기 중점, 여기도 중점, 여기도 중점, 여기도 중점, 이렇게 중점을 연결하면요 평사야.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평사가 된다. 알겠어요? 사다리꼴도 마찬가지예요. 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전부 다 중점 연결하면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된다. 근데 내가 여기서 뭘 제외했지? 등변 사다리꼴은 제외했지. 등변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모든 사각형은 중점 연결하면 평행사변형이야. 그러니까 이거 중점 연결 평사 다 평사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사각형은 평사 맞지? 직사각형 평사라고 그랬잖아. 정사각형 평사라고 그랬잖아. 맞지? 근데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구체적이야? 평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구체적이야? 정사각형이라고 말하는 게 평행사변형보다 더 구체적인 얘기인 거잖아. 맞아요? 등변 사다리꼴이야 얘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근데 등변 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고 그랬어? 같다고 그랬거든. 맞아요? 그럼 중점 연결을 하는 순간 중점 연결했을 때 도형을 연결해보면 얘는 무조건 평사인 거야. 사각형의 중점 연결했기 때문에 평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 근데 가장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얘가 2A면 얘도 2A인 거잖아. 근데 얘가 2A니까 얘는 몇이어야 돼? A가 돼야 돼. 얘도 A가 돼야 되고 얘도 A가 돼야 되고 얘도 A가 돼야 된다고. 대변의 길이가 같은 건 맞단 말이지.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얘는 뭔가야? 마른 거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럼 직사각형의 중점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 직사각형의 중점 연결하면 얘도 평사야. 모든 사각형은 중점 연결하면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인 거라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해보자는 거야. 사다리꼴이 아닌 사각형,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을 제외한 사다리꼴, 평행사변형은 전부 다 가장 구체적인 중점 연결이 평행사변형인 거다. 알겠어요? 등변 사다리꼴은 뭐가 된다고? 마른 거가 된다. 뭐 때문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알겠어? 그럼 직사각형은 중점 연결하면 뭐가 될까? 직사각형도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어때? 같단 말이야. 근데 중점 연결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런데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된다? 마른 거가 된다. 알겠어? 직사각형도 중점 연결하면 뭐가 된다? 마른 거가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얘가 마른 거잖아, 얘들아. 마른 거를 중점 연결하면 뭐가 될까? 평사야, 얘도. 평사인데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는 거지. 여기 대각선 그러면은 수직이라고 그랬지? 이게 마른 거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였잖아. 그런데 얘하고 평행한 거고 얘하고 이렇게 평행하단 말이야.
맞아요? 평행하다고. 그러면 여기도 직각이 되고 여기도 직각이 되고 여기도 직각이 되고 여기도 직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이해됐어요? 다 평행선인 거니까 얘하고는 수직관계라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직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직사각형의 중점 연결 도형은 뭐가 된다? 마름모가 되고 마름모의 중점 연결은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럼 직사각형의 중점 연결은 다시 마름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마름모, 다시 직사각형, 다시 마름모. 계속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예요. 직사각형과 마름모. 알겠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정사각형. 어때? 정사각형. 중점 연결하면 평사에도 기본적으로 다 평사라고.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올바르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4명의 학생은 중학생이에요. 다 맞는 말이지. 이게 틀린 말이야? 근데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 있는 학생은 다 중2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너희들은 남학생이야. 너네들은 여학생이야. 너희들은 서산중이야. 서산여중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애초에 사각형, 선생님 사각형 중점 연결했으니까 별이 4개 있으니까 사각형인데 이것도 왜 맞는 말이지? 아니 사각형이 있는데 중점 연결을 해서 그럼 각이 4개 나오잖아. 그럼 사각형 중점 연결하면 사각형이 되겠냐? 사각형 중점 연결했으면 사각형이 되는 거고 사각형 중점 연결해서 사각형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오각형의 중점 연결을 해야 돼. 그럼 무슨 도형이 나오니? 오각형이 나오지. 그거 말고 살 사람이 어딨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는 거라고. 알겠어요? 정사각형 중점 연결하면 평사에 가야 되고. 그런데 정사각형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중점 연결하면 마름모가 될 수도 있어. 맞아? 근데 정사각형은 마름모도 되잖아. 그럼 중점 연결하니까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마름모도 될 수도 있고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는 건 뭐야? 그래, 정사각형의 중점 연결은 정사각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너희들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제 안 까먹을 거라고 봐. 평행선이 나왔다 그러면 3가지를 잊지 말라고 얘기했거든. 그게 작년 이맘때에 처음 설명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얘기했었던 거고, 평행선 딱 이런 말이 나오면 평행선이라고. 평행선 하면 첫 번째 뭘 잊지 말라고 그랬냐? 동, 위, 각이 서로 같다는 거. 두 번째는 각이 서로 같다는 거. 세 번째는 뭐가 같다는 거? 높이가 일정하다는 거. 기억나? 높이라는 거는 항상 지면하고 어떤 관계가 된다고 그랬어? 너의 키는 다른 말로 높이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너의 높이는 몇이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맞아? 너의 키 몇이야 그런데 너가 키 이렇게 되냐? 어떻게 돼? 딱 90도가 되게 되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항상 높이라는 건 지면과 수직관계라고. 맞아? 그럼 여기가 수직이 되는 순간 평행선이니까 여기가 같을 거 아니야. 수직 맞는 거지. 그럼 얘를 높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도 높인 거잖아. 어느 점에서 수선의 말을 내려도 그 길이는 전부 다 같을 거라고.
맞아요? 그래서 평행선 나오면 이 높이가 일정하다는 걸 왜 기억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 했었다고. 이 밑변의 길이가 이만큼이야. 요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다? 같다. 왜 같은 거야? 밑변의 길이는 똑같잖아. 근데 높이는 일정하잖아.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야. 나누기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밑변의 길이도 같고 높이도 같으니까 넓이가 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세 개의 삼각형 전부 다 같다라는 넓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평행선이 나오면 요 세 가지만큼은 잊지 말라고 그랬고, 나중에 가서 네 번째까지 내가 얘기를 했었던 거야. 닮음, 의심. 닮음을 의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그래서 평행선 나오면 모든 과정까지야. 전부 다 넷 중에 하나에 걸리는 거야. 동일하게 같다, 또는 엇각이 같다, 또는 높이가 일정하다, 또는 닮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기 직사각형, 나름목, 뭐 이런 거 문제, 확인 문제 다 풀어오고 채점까지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교재 검사했는데 숙제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현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과제 검사를 했는데 과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현우야 어떻게 할 거야? 현주는 어떻게 할 거야? 정현아 어떻게 할 거야? 대답을 안 해. 유주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결정해줘? 너네들이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 내가 결정해줘? 다시 돌아갈게. 유주야 어떻게 할까? 과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할까? 마지막 기회야. 얘기 안 하면 내가 결정할 거야. 내 결정에 따라줘야 돼. 무조건. 어떻게 할 거야? 탈락. 정규는 어떻게 할 거야? 응? 그러니까 과제를 항상 해오겠다는 얘기잖아. 그래. 현준이는? 말로 타이러다가. 현우는? 자, 말 안 한 사람 두 사람, 말 한 사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과제를 무조건 해오겠다. 아, 내가 원하는 답변이었어. 무조건 해야지. 자, 근데 현준이는 말로 타일러다. 좋아. 한 번은 말로 타일러게. 두 번째부터는 이제 달라질 거야. 그리고 유주랑 현우는 말을 안 했지? 그냥 처음부터 내가 결정을 할 거야. 과제를 다 할 때까지 집에 안 보내겠다.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 그거 하려고 했어? 그러면 내가 과제 검사를 매일 해준다고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맞지? 매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씩 할 거야. 그리고 막 다 확인한다. 그러면 나도 시간은 아깝고 딱 그 전에 내줬던 과제 부분만 딱 확인하고 그 앞에까지는 내가 힘들지 않겠다. 그렇지만 안 되겠다. 그러면 그날은 집에 가기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 하고 집에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검사했는데 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그냥 앞으로 너는 과제를 학원에서 하고
하고 가라라고 할 거야. 학원에서 끝내고 가라는 얘기야. 어차피 중학생은 학원에 11시까지 있을 수 있거든. 중학생은 11시까지 뭐라고 하지 않아. 11시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10시 59분에 보내줄게. 과제가 끝나지 않아. 그 다음 왔을 때도 10시 59분에 끝내줄게. 나 그러면은 너희들한테 과제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스트레스 별로 안 받을 것 같아. 10시 59분까지 학원에 있는데 왜 스트레스 받아? 맞지? 그리고 핸드폰도 압수할 거고. 그럼 나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니? 안 했으면 좋겠지? 과제 해보세요. 우리가 내가 되게 엄청난 어려운 문제를 과제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거고 충분히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그리고 과제를 여기까지 해오세요 그리고 실전해오세요라고 그랬지 다 맞춰오세요 그렇게 안 하죠. 몇 개까지는 틀려도 돼요 이런 얘기도 안 했어. 한 30문제 풀었는데 29개 틀렸어. 그럼 그럴 수도 있지. 그럼 틀린 걸 몰라가는 거야. 알아가면 되는 거야. 맞아. 그래 안 그래? 너 틀린 거 공부하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과제만큼은 우리 정현이처럼 무조건 해온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으라고. 문제 풀이는 이따 2교시 때